자, 여기서 뭐냐면은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애자일 방법론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만들고 있는 이제 절차보다는 사람이 중심. 자, 이제 변화에 이제 유연하고. 자, 두 번째 이제 뭐냐면은 효율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신속 적응형 경량 개발 방법론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객체 지향 분석. 자, 객체 지향 분석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자, 아날리시스 자, 이건데 이제 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자, 첫 번째는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적어놓을게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 자, 두 번째로 이제 요구된 문제와 관련된 자, 모든 클래스 객체 자, 클래스는 이제 객체를 만들기 위한 템플레이트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과 연산 그리고 이제 관계 릴레이션 관계를 정의하여 자, 모델링하는 기법이 이제 객체 지향 분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띄엄띄엄 좀 편하게 이제 봐요. 보고서 그냥 외우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접하지 안 하고 좀 접해가지고 기억하는 형태 있죠. 그게 좀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 뭐냐면은 디자인 패턴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디자인 패턴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림 그리는 그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를 해석을 하면 설계한다는 의미잖아. 설계한다. 그래서 이제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설계에서 이제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주 쓰이는 설계 방법을 정리한 패턴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자,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주 쓰이는 설계 방법 정리한 패턴. 근데 예시로 이제 뭐냐면은 우리 스프링 할 때 또는 이제 요즘 개발에서 사용하는 요게 있어요. MVC. MVC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걸 들어보면은 얘가 이제 뭐냐면은 요거예요. 모델, 뷰, 컨트롤러.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두 개거든요. 모델은 이제 자바야. 자바고,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뷰는 프론트엔드. 자, 프론트엔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프론트엔드가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리액트하고 뷰요. 맞는 말이야. 그것이 아니라, 화면에서 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상태나 API를 추가한 상태 있죠. 그 상태는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뷰는 프론트엔드. 자, 이거는 이제 의미하는 거고, 컨트롤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뷰하고 모델 있잖아요.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네, 모델과 뷰를 연결하고 조정해. 그래서 요즘 프로젝트의 경향은 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 용어도 들으면 이제 거품 물을 건데,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얘는 이제 뭐냐면 시스템에 대한 기본 조직 체계. 이 체계로 이제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 이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구성 요소와 주변 환경들 간에 구성 요소는 이제 또 영어로 얘기 들어가죠. 이 말 들어봤지. 이 말이기도 한데 컴포넌트와 이제 주변 환경들과의
자, 시스템 진화와 설계를 지배하는 원칙. 자,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야.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기본 조립 체계죠.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와의 이제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릴레이션,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또 예시로 얘기를 하면은 그 리액트를 사용하면 뭐가 좋아요? 뷰를 사용하면 뭐가 좋아요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SPA여서 좋다고. SPA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 있죠. 그런 것들이 모여갖고 구현할 수 있어서 또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지 않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어서 얘네들은 이제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얘는 이제 뭐냐면은 SDLC 줄여가지고 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얘는 의미해요, 얘는.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자, 시스템의 요구 분석부터 자, 유지 보수까지 전 공정을 자, 체계화한 절차. 자, 이제 시스템이 개발될 때부터 자, 운용과 유지 보수를 거쳐서 자, 생애를 맞출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그램에서 생애를 맞추면 어떻게 돼? 프로그램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 어떠한 순서를 밟는지에 대한 작업 프로세스를 이제 모델화한 게 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요구사항 분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계. 세 번째로 이제 구현. 네 번째 테스트.
번째 유지보수. 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얘는 짤막하게 이제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 있죠. 요구사항을 이제 고려하여 그 조건을 결정하는 단계. 자, 그리고 이제 명확히 정의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자, 설계. 파트는 이제 시스템 명세 단계에서 정의한 기능을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논리적 결정. 자, 구현. 얘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자, 논리적으로 이제 결정한 문제 해결 방법을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단계. 자, 이제 시스템이 정해진 요구를 만족하는지. 이제 디버깅 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스템이 정해진 요구를 만족하는지 예상과 이제 실제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사하고 이제 평가하는 단계.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뭐냐면 유지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유지보수. 그 시스템이 인수되고 설치된 후 일어나는 이제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요구사항 이런 데에서 이제 또 활동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생명주기 모델 프로세스.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활동이 있거든요. 자,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 자, 설계에서는 시스템 구조 설계, 프로그램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자,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표현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자, 요구사항 분석에서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거랑 실현될 수 있지 않은 것들하고 있는 거랑 이제 이걸 구분을 한 다음에 실현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뭐를 해주냐면은, 자, 여기 들어간 영역이 시스템 기획. 얘 이제 컨펌 받아서 통과하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라고 해서 UI UX를 이제 설계해요. 또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스타일 가이드가 있어. 프로그램 설계는 또 이제 뭐를 정하냐면은 뭘로 개발할지 이제 처음에 이제 정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로 개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 모델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능 명세서 있죠. 기능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만들어줘. 그래야 이제 일이 끝나는 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구현에서는 인터페이스 개발. 자료 구조 개발. 오류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 건데, TDD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것도 나와, TDD. 먼저 필기를 따신 우리 손예지님, TDD 뭐야? 알면서 모른 척해요. 야, TDD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테스트 주도 개발이에요. 오류가 안 나게끔 테스트 주도 개발. 테스트를 많이 해줘요. 이게 이제 TDD야, TDD.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보시면 그 컴퓨터 국기 학원에서 TDD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 교육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테스트 주도 개발. 이런 예시가 있고 꼭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시스템이 정해진 요구를 만족하는지, 실제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자, 검사하고 평가하는 단계. 자, 유지보수. 얘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서 있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거나 보수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유지보수. 자, 이거는 이제 맵이나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은 그거 한번 봤을 건데 ERP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ERP. 자, ERP가 이제 어떤 거냐면 재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부처럼 적용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웹에서 그 개발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한 버그가 생길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얘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형태의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거를 통틀어서 유지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면은 키워드가 예방, 완전, 교정, 적응, 유지보수.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 소프트웨어 이제 성명주기 모델에서 이제 뭐냐면은 폭포스하고 프로토타이핑하고 나선형하고 반복적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종류.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폭포스 모델. 자, 두 번째, 프로토타이핑 모델. 나선형 모델. 얘는 전부 다 이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 간단하게 이제 이 프로토타이핑 모델 있죠. 이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컨펌하기 직전에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컨펌을 해주는 게 이제 프로토타이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선형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반복적이라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병렬적으로 개발하는 게 이제 통합하고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이 반복적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폭포스, 프로토타이핑, 그 다음에 나선형, 반복적. 이 네 가지. 자, 얘는 그 각 단계를 확실히 마무리 지은 후에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 폭포스 모델이고요. 자, 프로토타이핑 모델은 이제 뭐냐면 고객이 요구한 주요 기능. 근데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핵심 기능. 기능은 이제 완성과 가깝게 구현해요.
자, 그 얘기가 이제 프로토타입이거든요. 자, 고객의 피드백,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피드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가는 모델. 자, 나선형. 이제,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각각의 이제 다 특징이 있는데, 키워드가 뭐냐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자, 완벽한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해 나가는 모델. 자, 잠깐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스피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올 때 자주 볼 수 있는 애, 또는 풀에서 볼 수 있는 애야. 이거. 응?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자,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점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 점진적. 이거. 야선형. 아이씨, 이따 넷내 좀 해야겠다. 어? 안 들어가는 건 페이크.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 모델은 자, 구축 대상을 나누어서 병렬적으로 개발 후 통합하거나 반복적으로 개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 절차가 있어요. 포커스 모델하고 이제 반복적 모델은 절차가 있는데 타당성 검토 얘는 계획. 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자, 테스트, 유지보수. 자,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자, 반대로 또 이제 이것도 알아야 돼. 공부했으니까 이런 거 보겠어. 자, 기능은 없어. 기능은 없는데 외형이 똑같은 모델이 있어요. 기능은 없는데 외형이 똑같은 모델. 자, 그거를 이제 통틀어서 목업이라고 해요. 목업. 자,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폰 사러 갈 때 있지. 누르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모양만 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가 나오면은 그 15 모양만 되는 거 있지. 작동 안 되는 그게 이제 목업이야. 그러니까 기능은 없는데 외형하고 똑같이 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목업이라고 하는 거야. 자, 나환영 모델. 얘는 계획 및 정의. 자, 위험 분석. 개발. 고객 평가. 자,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메서돌로지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개발 방법론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자, 구조적 방법론하고, 정보공학 방법론. 자, 객체 지향 방법론. 자,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 그리고 이제 아까 초기에 얘기했었던 키포인팅 에자일 방법론. 제품 계열 방법론. 자,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얘는 키워드가 이제 기능에 따라 나누어 개발. 구조적 방법론이고요. 자, 정보공학 방법론은 이제 뭐냐면, 관리 절차 작업 기반을 체계화.
자, 객체 지향 방법론은 말 그대로 이제 객체 있잖아요. 객체라는 이제 기본 단위로 시스템을 분석 및 설계하는 방법. 컴포넌트가 이제 말하자면 그 조각 그 비슷한 얘기가 이제 DIV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은 이제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자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이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방법. 자, 이제 절차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돼요.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 적응으로 개발. 자, 제품 계열 방법론은 자, 특정 제품에 자, 적용하고 싶은 공통된 기능을 정의하여 개발하는 방법. 이제 또 출제되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여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 구조적 방법론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시, 슈나이더만, 차트, 사용.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논리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식 표현 방법이에요. 자,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곳의 처리를 자, 시각적으로 이제 명확히 식별하는 데 적합.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 방법론에서 이제 에자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에자일 방법론 등장 배경.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기존 개발 방법론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예상할게요.
이제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자, 소프트웨어 개발 트렌드가 얘로 바뀌어서 그래요.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나라든지 간에 누가 소비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너무 그렇게 스무스하게 고급지게 얘기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남자들이 돈 많이 벌어도 돈 절대 많이 안 써, 주기적으로.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쿠팡과 여타 쇼핑몰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렇지, 주황무야, 주황무. 주부. 자, 주부 중에 이제 누구냐면 엄마란 말이야. 엄마인데 이제 왜 환경이 이렇게 바뀌게 되냐면은, 엄마들은 바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은, 그, 낮에는 애들 오면은 애들 키워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그, 쇼핑을 하는 단계가 이제 언제냐면은, 잠잘 때, 애들 자고 있을 때 있지. 그때 누워서 쇼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은,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자, 소프트웨어 개발 트렌드가, 자, 모바일 환경으로 이제 변화해서 그래요. 자,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서 얘 상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기존 개발 방법론에서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거였어요. 그 에비던스. 근거 있지? 그러니까 문서 및 절차. 위주로 이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제 개발에서도 있는 건데, 문서적으로 해야 돼. 문서적으로 안 하면 얘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했던 일 경험들 중에서, 자, 이런 일이 있었다? 뭐냐면은, 프린트를 하는 쇼핑몰 업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유지보수를 해달래.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또 그거 자체가 개발을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근우보드라고 되어 있는 걸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PHP로도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개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왜 문서가 필요하냐면, 예산이 300만 원밖에 없대. 그러면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300만 원 어치만 일을 해줘야 돼.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 핵심 기능만 추려야 돼. 그렇게 되면은, 그걸 다 문서화 시켜야 돼. 문서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까지가 하고서 일을 끝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서 및 절차 위주로 변화에 대한 이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자일 방법론에 이제 유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자, XP 그리고 스크럼, 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XP란 말이 이제 우리가 그 운영체제에서도 등장을 했을걸요? 윈도우즈 XP라고 있었지.
근데 걔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윈도우즈 XP는 윈도우즈 익스피리언스 있죠. 그걸 줄여서 XP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은 그 경험했던 방법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서 즉시 의사소통을 하면은 개선할 수 있는 형태 있죠. 그게 이제 XP예요. 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줄인 말이에요, 이게 XP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그 하나하나씩 이제 보시게 되면은 XP는 이제 5가지 가치가 있어요, 이게. 자, 용기, 단순성, 의사소통, 피드백, 존중.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뒤집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냐면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개발 코드를 리팩토링 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는 거야. 리팩토링 할 수 있는 용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단순성, 이제 심플 이즈 베스트. 그러니까 단순한 게 이제 최고라는 그런 말로 이제 뭐냐면 필요한 것만 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실무에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핵심 기능만 개발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추후에 다시 논의합시다라는 이런 의미. 자,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 디자이너, 퍼블리셔, 기획자 뽑을 때 이제 항상 잡코리아에서 단골 메뉴로 나오는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분이셨으면 합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이 뭐냐면은 언어가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일을 주는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어긋나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발에서. 자, 그래서 이제 개발자, 관리자, 팀장이겠죠? 클라이언트, 고객.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소통.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개발자들이 그만두는 비율의 큰 이유가 뭐냐면요. 클라이언트하고 싸우고 해요.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서로 틀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은 이걸 반드시 해주는 게 좋아. 빨리. 빠른 피드백. 그리고 요거. 야, 현실적으로 이제 표현을 안 하지만
기획자하고 디자이너하고 사이 안 좋고, 디자이너하고 퍼블리셔하고 사이 안 좋고, 그리고 개발자는 기획자, 퍼블리셔, 디자이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 생각하는 바가 서로 틀려버리니까.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이제 존중해줘야 돼. 왜냐면은 팀원 간의 상호 존중.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팀 폭발할 때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능력치가 좋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사회생활이 똑같은데 정말 강하게 밟아버리던가 아니면 내 편으로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했을 때 거기 가서 구성 요소들과 그러니까 구성 요소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팀장이나 팀원들 있지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에서 팀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바 스프링은 혼자서 못해. 풀스텝. 그래서 이제 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지만 개인 혼자서 폭발할 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은 내가 차리는 거야. 그거예요. 팀원 간의 상호 존중. 이 5가지 같이. 자, 이터레이터 반복자죠. 그 1, 3주간의 반복. 자, 우리 어저께 컬렉션 배울 때 이터레이터 했었지? 이게 반복한다는 의미야. 이터레이션. 개발 주기. 자, 그리고 이제 얘, 또 뭐냐면은, 열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또. 아까 거는 같이였었고, 12가지 기본 원리. 자, 짝 프로그래밍. 사수, 부사수 개념. 개발자 둘이서 짝으로 코딩하는 원리. 그리고 내가 개발한 거 틀리고 제가 개발한 거 틀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만들어야 돼. 공통 코드 소유해야 돼. 그리고 지속적인 통합. 그러니까 형상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기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영이하고 의지하고 은성이하고 셋이서 작업을 하는데 형상관리 프로그램 기술 써. 근데 어저께 가영이가 60을 내서 밤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했어.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기술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혹시나 은성이나 예지가 작업한 거를 그 선상까지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이렇게 동일 선상이 있으면은 은성이하고 예지가 이만큼을 작업했어. 그러면 이제 다영이가 그거를 올려야 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복사를 하고 풀을 받아가지고 내 작업과 통합하여 올려줘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 작업한 게 날아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속적인 통합을 해줘야 돼. 프로젝트가 네버엔딩 프로젝트돼. 안 그러면. 그리고 계획 세우기.
그러니까 내가 잘 만든 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팀원들이 다 반대해도 고객만 오케이 하면 프로젝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떤 거냐면은 괜히 고객이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거 디자인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개발이 이상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이제 자 고객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가치, 그러니까 비즈니스 가치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고객의 요구사항 있잖아요. 그걸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실현 가능한 상태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필요한 게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프로젝트 일정을 잡을 때 한 달을 할 수 있으면 한 달 15일이잖아. 왜 그러냐면, 테스트하고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계획을 세워줘야 돼. 작은 릴리즈. 얘는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볼 때, 그리고 가서 어떤 시험 볼 때, 가장 만만한 거 먼저 풀고 가장 어려운 거를 나중에 시간 왕창 나누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날 클리어할 수 있는 거 있지. 그거는 바로바로 클리어한 다음에 그 큰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은 릴리즈예요. 그리고 메타포. 자, 공통적인 이름 책에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서술서. 이제 뭐냐면은 기획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유해서 그 상태로 이제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그런 게 근거가 없어버리면은 나 요구하는 거, 얘 요구하는 거 틀리면 어떻게 돼? 일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단한 디자인, 심플 디자인. 자,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제주도에서 서울을 오는 것과, 그리고 부산, 천안에서 서울을 와.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그렇지. 그걸 하는 거예요. 가장 심플한 방법. 문정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시스템에서 이제 사진 접근하잖아요. 카카오톡이랑 이런 거 접근하죠. 그 프로세스를 길게 만들지 마.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 거야. 단순하게. 만약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스템 설정에서 동의하는 거 그거를 할 때마다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예 초반에 설치함과 동시에 그게 나오게끔 하는 거야. 그래야 간단하게 느끼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할 때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 TDD. 그러니까 테스트 기반 개발은, 그러니까 테스트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할수록 이제 실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한다는 원리.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봄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봄을 할 때 뭐를 하냐 먼저 밑에 테스트 한 다음에 거기 위로 올리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게. 그러니까 스프링 프로젝트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테스트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가 통과하면 그때 코드 작성해서 위로 올려요. 자, 그래서 이 기본 베이스를 체계화시킨 게 테스트 주도 개발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리팩토링. 리스펙. 존중한다는 의미.
리팩토링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프로그램 기능을 바꾸지 않고 중복되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이제 시스템을 재분석한다는 얘기가 리팩토링이에요, 리팩토링. 자, 그리고 40시간 작업.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개발자가 피곤하지 않게 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하는 왕구라.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밑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평상시에 데드라인 되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칼퇴 못해. 웬만해서 자기 맡은 거 있으면 해결해야지. 그럼 이제 평균적으로 한두 시간씩은 더 일해. 일본은 모르겠어. 일본은 다른 분야에서는 야근하면 벌금을 내는데 대화를 안 그랬더라. 그래서 개발자가 피곤하지 않게 주 40시간을 보장하라는데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정상적인 회사가 돌아가려면 한 달에 프로젝트가 최소 있잖아. 8개는 돌아가야 돼. 8개 돌아가는데 주 40시간 갖고 될까요? 물론 안 되지. 얘는. 고객 상주. 이것도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뒤집는 걸 플립 러닝이라고 하고, 플립이라고 그러면 플립?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육 중에 여러분들이 전날 미리 학습하고, 집에서 학습한 다음에 여기 와서 복습하는 걸 플립 러닝이라고 그래. 뒤집은 거잖아, 완전히. 상태를. 이제 플립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고객사로 들어가. 그래서 파견이 있는 거야. 이 원리 때문에. 얘는 이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고객을 상주시킨다는 원리인데, 자, 고객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맨날 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된다. 코드 표준. 자, 그래서 스프링을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우리 이 코세아 있는 건물이 불났어. 그래서 전국에다가 프레임 짜는 사람이랑 농ገብ자를 불렀어. 근데 걔네들 기술이 다 틀려. 얘가 건물 짓는 게 산으로 가고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기술을 통일한 거야. 그게 프레임워크. 그걸 의미하는 거야. 코드 표준. 그래야 이제 누구를 갖다 써도, 자,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이 레벨, 미드 레벨, 로우 레벨 다 있어야 돼. 개발자. 고급, 초급, 중급. 다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걔네들이 천년만년 붙어있는 건 절대 아니지. 하다가 이제 열받으면 그만둘 거예요. 장풍 쓰고 그만두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 와서 프로젝트 파악하고 기술 비슷하려고 하면은 풍류가 똑같아 이제. 쓰면 안 되지. 이걸 자, 그래서 여기는 개발자 둘이서 짝으로 코딩하는 원리. 자, 실무에서 흔히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수, 부사수. 이걸 얘기해. 자, 그래서 이제 또 용어가 있는데 PM하고 PM 들어봤어요? PM하고 PM? 프로덕트 매니저, 개발자나 디자이너 이런 애들은 프로젝트를 전념하실 수 있게 신경 쓰시는 누님들. 그리고 PL은 개발 리더, 디자인 리더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자, 시스템에 있는 자, 코드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수정 가능하다는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운 걸로 치면은 그 어레이 리스트를 썼는데 자바 유튜브 어레이 리스트를 썼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그럴 수도 없겠지만 매장 어레이를 쓰면 어떻게 돼? 기존에 작업하는 사람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분석하라고 하고. 자, 지속적인 통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일 여러 번. 자,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빌드 해야 한다는 원리.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형상관리 프로그램은 기술 주로 쓰는데 그게 좀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충돌을 가는 게 아니고 맨날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퍼블리싱 하는 사람이 같은 방 안에 있고 다른 소속이야. 그리고 개발하는 사람 다른 소속이고 디자인하는 거 다른 소속이야. 이 시청을 가면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프로젝트를 리뉴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디자인하고 기능적인 거하고 다 바꿔요. 하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자, 디자인을 컨펌 받고 퍼블리싱을 올렸어. 그래갖고 그걸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걸 올리려고 하면 걔를 풀 바꾸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범인 색출하는 거야. 마지막에 누가 이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고서 다시 롤백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참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앞으로 커밋이나 푸시하고 서로 얘기하고 하죠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문제 생겨. 그래서 이제 결론은 소스트리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제 뭐냐면 지속적인 통합은 그날 작업한 거였지. 예를 들어서 개발 파트, 디자인 파트, 그리고 퍼블 파트. 얘네들 그날 한 거를 배포한다는 거예요. 배포한다는 거예요. 자, 고객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정의. 그리고 일정. 그것 때문에 자, 얘를 이제 사용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돈을 주고 우리랑 상주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돈을 줬기 때문에 이제 뭐를 원하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시예요, 감시. 확인하고. 자, 그래서 자, 그거를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예를 해줘.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WBS.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정 있지. 일정을 도식하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확인해. 심한다면. 또는 주중에 미팅하자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 진영 나왔고 만약에 한 주에 한 번씩 미팅 이런 거 있죠. 헬스는 아이프 이런 거 보지도 않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줌으로 화상 미팅 한다고 하더라도 WBS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개발하면 행정이 없을 것 같죠? 절대 아니야. 더 많아. 딴 사람들은 문서 작성하는 걸로 그게 일이지. 우리는 개발하면서 문서 작성해야 돼. 농담이 아니고 진짜
저렇게 일하다가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일정 칸이죠. WBS. 이거 작성을 해주고, 자, 작은 릴리즈. 당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일.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거 수정 오늘 해라고 했는데 다음에 검사할 때 안 하면 제가 아주 예뻐야죠. 딴 데서 제 소리가 들릴 만큼 예쁘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 로고가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 로고 만들어서 넣는 거 한두 시간도 안 걸리거든? 근데 그거를 핑계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하려고 로고를 안 넣어. 돼지게 맞아야지. 그러면. 자, 이거부터 하는 거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러고서 이제 하나씩 해결하는 거야. 자, 메타포. 공통적인 이름 체계와 자, 시스템 서술서. 를 통해 양간에, 양간은 누구야, 이제? 고객사 있죠. 의사소통. 자, 간단한 디자인은 이제 뭐냐면,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얘는 이제 뭐냐면, 가장 단순한 시스템을 설계한다. 자, 테스트를 먼저 하고, 테스트 주도 개발이에요. 그래서 TDD래. 테스트를 먼저 개발하고, 테스트 드라이브는 디벨롭먼트예요. 자, 여기 써놓을게요. 테스트 드라이브는 디벨롭먼트. 이게 이제 TDD예요. 먼저 하고 확인 후 개발. 자, 기능을 바꾸지 않으면서 단순화를 통해서 시스템 재구성. 개발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주 40시간 보장인데, 바로 보장, 40시간 보장이라고 쓰고 거짓이라고 읽는다. 절대 안 돼. 진짜 장담하는데. 그날만 칼퇴근이야. 명절 전, 추석 전, 연말 전, 이런 거 있지. 야, 프로젝트 안 되면 그냥 쓸데 있는 일이야. 잘 문제가 많죠. 안타깝게 우리 부정이긴 하지만 출근해서 잘 해보도록
FYO 이점에. 이제 어디서 있었던 사례냐면 천재교육 법수학 알죠? 거기서. 참 지적사항이 많죠. 자, 개발자들의 질문에 자, 즉각 대답해 줄 수 있게 고객을 풀타임으로 상주는 안 돼요. 어디서든 안 돼. 어디서든. 그래서 이제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개발사가 고객사의 상주야. 이래서 우리 같은 프로젝트는 자, 코드 퓨전 효과적인 공동 작업을 위해서 자, 모든 코드에 대한 코딩 표준을 정의. 자, 이거는 이제 도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도제가 이제 뭐예요? 도제. 학교 이름이죠? 독일에서 생성된 것인지 일학습 병행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거 시행하고 있어요. 일학습 병행제.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제 진통은 아니고 짝퉁인데 어디를 교육을 3개월 정도를 받고 회사에 취업하는 거 있지. 그런 게 있고 이제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회사 취업한 다음에 일을 배우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일본인. 이걸 이제 도제하고. 우리나라 회사에 취업하면 어떻게 해요? 일처하고 남아있는 거고, 안 그러면 심해요, 심해요. 절대 안 알려줘. 진짜. 정말 안 알려줘요, 우리나라. 그냥 결과론으로 모든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참 좋은 거예요. 일본 가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잘해서 가세요. 가셔가지고 물론 안 던지 몇 년 하다가 오시던지 하세요. 정말 농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안 돼. 초보자 전공자 아니면 안 뽑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이게 일반 국기였다면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일반 국기는. 근데 여러분들은 70% 이상 할 수 있어. 여기 학원 있는 거 다 수행하고 딴 생각만 안 가지고. 내 능력에 코리아에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 진짜. 정말 안 돼. 정말 농담 아니야. 자, 일본 갔다 와. 일본 가서 몇 년 갔다 오면 우리나라에서도 뽑아줘. 뽑아줘요? 당연하지. 해외 파견 근무 경력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더라도 3년 이상은 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내가 뭐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인 거야. 아, 빨리 출근시켜요. 갈 길이 멀다. 아, 답답해 미치겠어요. 언제 배우서 엄청. 언제 배워서 언제 취업할 기약이라도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라고. 네, 진짜 농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업 중에 K 디지털 있고 하잖아.
K디지털에서도 취업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 전직자이거나 전공자.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취업 못해. 확실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 있을 때 이거 해주세요. 자, 효과적인 공동 작업을 위해서 이제 모든 코드에 대한 코딩 표준을 정의. 자, 퍼블리스의 이제 표준 정의, 부트스트랩, 테일윈드. 그 다음에 개발, 라라벨, PHP야. 그리고 자바 스프링은 스프링이죠. 자바. 그래서 그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라. 파이썬의 프레임워크는 비장구.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크럼하고 이제 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만 한번 알아보고 오늘 이론 시간을 마무리할 테니까 그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습득을 하면 좋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주 읽어야지. 자세히 뭐, 어? 선생님은 잘 알아요? 아니? 뭐하러 그래? 나하고 여러분들 처지가 틀리잖아. 맞지? 여러분들도 시험 통과하면 필요 없지. 안 해도 되지.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결과론적인 거예요. 모든 게. 세상들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야. 맨날 술 먹고 다니는 프로젝트 제대로 작성하면 돼. 어우, 열심히 하셨네. 야, 하루에 20몇 시간 프로젝트 했어. 프로젝트에 진척이 없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정단 돼. 부정단. 부정단이 뭔지 알아? 부정단체. 부정단체.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드복을 받을 때 거의 자바 스프링이 이 시청 이런 데잖아. 거기서 부정단 먹지?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일을 못해요.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해야 돼요. 이런 게. 결과론적이다. 모든 거.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자, 스크럼. 자, 매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자, 얘가 어디 속해 있어요? 뭐에 속해 있어? 스크럼하고 SP. 대단. 그렇죠. 네. 나 자주 봐야 돼. 안 그러면 기억 안 나요.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그 뭐냐면 나태주의 시가 있잖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상했었다. 그만큼 징글맞게 봐. 그러면 기억나. 자, 짧은 시간에 개발을 하는 팀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중심 방법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한 다음에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딱 한 번 더 보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그래도 안타깝게 생각이 안 나. 현실은. 그러니까 더 봐야 돼. 해주고 싶은 얘기는.
방금 전에 봤는데, 방금 전에 본 건데 문제가 내 기억이 안 나. 이 정치인들한테. 자, 여기서도 이제, 조금 있어요. 백로그, 그 다음에 스프린트, 자, 스크럼 미팅, 스크럼 마스터. 자, 스프린트 회고, 번 다운 차트. 자, 제품과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 자, 에자일 스프린트 방식이라고 있어요. 에자일 스프린트 방식. 그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간다고 내가 맨날 클라이언트한테 뻥치는 방법이에요. 뭐 문제가 생기면 하루하루 그거를 해결을 해요.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가만히서. 해결했어요. 그거 해결 안 해주나요? 이러면 되잖아. 그거를 바로바로 해결한다고 했지 당장 해결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자, 이사주에 이제 짧은 개발 기간으로 자, 반복적 수행을 개발 품질 향상. 고객의 요구사항을 짧게 끊어서 에자일 스프린터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 하는 거지. 매일 이제 15분 정도 미팅으로 투두 리스트. 계획 수립. 투두 리스트. 투두가 뭔 뜻이야? 그렇죠. 내일 뭐 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하는. 어? 어? 이거?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아까 얘기 그렇게 안 했지.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용어 수업한다고. 이 용어 알아야 되는 거야. 용어 회사에서 쓰. 그렇지. 회사에서 쓰고 이제 개발하려고 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바도 할 줄 알고 이것도 이제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 알았지? 이거는 그냥 뭐 배우는 그거 시야지. 왜? 이해가 안 되면 외우고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해. 알았지? 거기 가서 앉아. 시작이에요? 하고 있었어. 자, 스크럼 마스터라고 되는 건 이제 프로젝트 리더. 자, 문제를 인지 및 해결하는 사람. 펄슨, 예스 마스터. 풍자.
이거는 다 뭐예요? 스크럼에서 이제 쓰이는 주요 개념들. 이제 얘는 스프린트 회고는 뭐냐면 스프린트 주기를 되돌아보면서 정해놓은 규칙, 준수 여부. 개선점 등을 확인 및 기록하는 거. 회고라는 말이니까 그렇죠? 지났던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록하는 걸 회고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이 세상에 없지. 회고로. 없어. 맞아. 뭔 성질이냐? 자, 번다운 차트는 이제 뭐냐면 남아있는 백로그 대비 시간을 그래픽적으로 이제 표현한 차트. 자, 스크럼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린은 간단해요. 얘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가신 립번의 유명한 회사 있어요. 드로다의 린 시스템 품질 기법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만든 게 린이에요. 도요타의 이제 린 시스템을 품질 기법. 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자,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자, 품질을 향상시킨 방법입니다. 자, JIT. 자, Just in Time. 자, 칸반 보드 사용. 그냥 이것만 인지해. 그거 찾아보지 말고, 알았지? 이 정도만. 궁금해하지 마. 이것만 해, 이것만. 알았지?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기아바 할게요. 네. 이렇게 끝이에요? 쓰기 오늘은 끝.